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여기저기서 예. 문의도 많고 세미나도 바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감소세다 예측이 되었던 상황이었나요?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저희가 반도체 경기가 이제 급냉한 배경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네.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에 대한 수요 감소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거를 좀 상쇄할 만한 게 사실 서버였는데 네. 인텔이 이제 그 DDR5 교체와 연관되는 CPU가 계속 늦어진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어쨌든 원래 올해 1분기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디램 가격이나 요구가 원래 10% 이상이었어요. 근데 디램 회사들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사로 가점화되다 보니까 그게 응하지는 않았죠. 네. 왜냐하면 서버 DDR5 수요가 곧 올 줄 알고 네. 클라우드 회사들도 강하게 가격이나 요구를 못한 거고. 네. 근데 그 수요는 오지 않고 있고, 두 번째 이제 그때 못 깎았던 가격까지 이번에 다 깎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가격이나 요구를 하면 역시 가점화된 디램 회사들은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안 합니다. 네. 그 말은 고객한테 제품을 안 팔고 네. 스스로 재고를 쌌습니다. 네. 인하우스 재고를 쌌는데 그 배경이 됐던 게 역시 디램 재고가 어쨌든 5월 말까지는 2주에서 3주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인하우스 재고가 뭐 저희가 어쨌든 파악하기로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버티기 전략을 펼치다 보니까 수출 숫자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밖에 물건을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 숫자는 좀 더 안 좋은 거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디램 가격이 재밌는 점이 있는데 원래 PC 디램이라는 거는 분기 단위로 계약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워낙 또 수요도 안 좋다 보니까 길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활발하게 계약하기보다는 뭐 스팟 가격은 매일 거래가 되지만 고정 가격은 분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월 단위 계약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수요가 안 좋다는 거죠. 네. 급하게 물건을 뭐 좀 정리해야 될 고객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만의 노트북 ODM 회사들 월 출하량입니다. 사실 요즘 고객들이 이제 투자 왜냐면 이런 것 같아요. 나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매수할 타이밍을 찾는 것 같아요. 저희 네. 고객들은. 근데 저희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월 단위 숫자에 좀 민감한 분들이 많은데 이 보시면 대만의 노트북 ODM 회사들이 전 세계 노트북 생산의 95%를 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인데 보시면 4월 달에 출하량이 급감을 하죠. 그리고 간을 보고 생각보다 덜 나쁘면 다시 생산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7월 달에도 물량이 또 급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 단위 숫자에 너무 집착할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전체적인 상황이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안 좋게도 보지만 고객사들도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안 팔리니까 쌓이는 거지. 처음부터 재고를 많이 가져서 지금 업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은 올 초부터 좋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네.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고객도 재고를 타이트하게 가져갔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안 팔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PC 디램 같은 경우에는 분기 계약을 하는데 처음으로 월 계약이 나왔어요. 네. 보통 분기 초에 계약하면 그게 3개월 연속 같은 가격이 유지되는데 네. 이번에 7월 달에 가격하고 8월 달에 또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1%밖에 안 했으니까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제 고객들도 상당히 뭐 불안하고 또 일부 칩 메이커들은 그 가격에 또 팔아버리고 지금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디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를 계속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퍼를 투입 안 하면 반도체 공장이 아니거든요. 네. 365일 동안 돌아가야 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팔면 재고가 계속 쌓입니다. 네. 너무 많이 쌓이면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좋은 조건이면 스페셜 딜도 좀 하는 그런 네. 상황이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디램을만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이닉스는 전사 이익의 100%가 디램일 때가 네. 많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이익의 70%가 디램이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낸드가 이번에 가격이 더 빠지긴 했습니다. 네. 7월 달에 웨이퍼 가격이 한 20% 빠졌는데 네. 어쨌든 오늘은 제가 디램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제 스마트폰의 월 출하량인데요. 보시면 스마트폰 시장이 형성되고 나서 월 단위로 1억대 이하가 연달아 4번 되는 경우가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1억대 이하는 잘 없었어요. 근데 이번 7월이 제일 안 좋습니다. 네. 9,400만 대. 그럼 이렇게 나쁜 배경은 뭘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삼성이 일단은 8월에 G4 그렇죠. 시리즈가 나오고 애플이 9월에 아이폰 14가 나오니까 대기쇼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스마트폰은 7월 달이 바닥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제가 궁금했던 게 예. 그
뭐죠? 그 예. 가트너 숫자가 마이너스 8%인가 9%더라고요, 예, 올해가. 예, 그리고 예. 퀄컴은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예. 밑 싱글 디짓 빠진다 그러고 예. 전자는 실적 발표할 때 하반기에 조금 예. 늘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물론 예. 이제 회사 따라 다르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추정을 하면 2분기가 한 2억 9천만 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뭐 업체마다 트렌드 포스는 올해 10% 이상 봐요. 근데 그거는 네.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작년에 한 10억대 중반, 네. 올해가 이제 13억대 네. 초반 정도 보는 게 좀 현실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미드 싱글 정도, 조금 네. 나쁘면 이제 하이 싱글 정도 네. 빠지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그 나쁜 숫자가 대부분 이 4월부터 7월 달에 거의 네.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2분기가 2억 9천만 되고 3분기는 저희가 아무리 그러니까 미들에서 하이 싱글이 되려면 3분기에 3억 3천만 대는 돼야 되고요. 네. 네. 4분기는 조금 더 올라갈 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은 제가 이제 제일 최근에 많이 하는 게 뭐 우리 칩메이커랑도 많은 얘기를 하지만 지금 뭐 공급 조절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이 모든 거의 준비 원인은 수요 감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대만의 디램 액체인지는 디맨드 빅그로스를 너무 보수적으로 봐요. 8%. 네. 근데 그거 가봐야 되거든요. 네. 내년도에 빅그로스를 지금 얘기하기에는 그럼요. 너무 빠른 시점이고요. 근데 그렇게 가정해서 이제 가격 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디맨드 빅그로스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도 한 12에서 13%는 나옵니다. 네. 그럼 내년에 공급 증가율을 한 뭐 13, 14로 보더라도 가격 하락은 내년 상반기에 끝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라는 말은 좀 네. 노싱글까지 감안해서 네. 낮은 한 자릿수 하락까지 네. 그래서 저는 내년 1분기 정도에 이제 낮은 한 자릿수 가격 하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왜냐하면 고객사들이 재고를 타이트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국 회사들이 이제 재고가 이제 5월 말에 모바일 디램이 한 5.5주 있었습니다. 네. 5.5주에서 한 7주 있었는데 이 계속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연말 되면 2주대로 네. 여기서 더 이상 주문 안 하고 계속 버티면 네. 2주대로 가면 내년 1월 말에 춘절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발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 어쨌든 서버 DDR5 수요가 일부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분기가 좀 변곡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바일 디램도 보시면 이렇게 저가 제품이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맞아요. MCP 제품은 주로 로엔드에 들어가는데 음. 모바일 디램은 분기 계약을 하는데요. 한 15% 빠졌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많이 하고 이번에 애플이 처음으로 이제 탑재하는 아이폰 14의 DDR5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죠. 그래서 애플 얘기하셔서 그런데 대당 탑재량이 있는데 무지하게 50% 늘어나잖아요. 애플 같은 그거는 경우는. 그 이제 효과는 별로 없을까요? 실제로 이제 이번에 아이폰은 어쨌든 보시면 이제 14 이제 이번에 미니가 없습니다. 아이폰이. 네. 그래서 14 시리즈와 맥스가 있는데 어쨌든 이 4기가가 6기가 되니까 네. 50%는 되는데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의 이제 디램 컨텐츠는 보통 5.5기가입니다. 5.5. 그러니까 아주 노엔드 다 포함해서 5.5기가이기 때문에 애플이 아주 로엔드보다 덜 썼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늘어- 좀 네. 그래서 50% 증가한 효과는 있을 거고 네. 두 번째 그렇지만 이번에 아이폰은 저희가 이제 트래킹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 제품이 좀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프로 제품이. 프로 제품 똑같이 6기가바이트거든요. 다만 이제 DDR4가 DDR5로 바뀌니까 좀 비싸질 예, 수는- 좀 비싸지는 예. 게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홀이 없고 그다음에 이 제품은 또 48메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서프라이 체인을 저희가 좀 체크해 보면 이번 아이폰을 뭐 한 9천만 개에서 이렇게 생산으로 보는 분이 많습니다. 진짜 내년 아마 1, 2월까지 네.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거의 60% 가까이가 프로가 될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이제 한국도 이제 입국 전 PCR 검사도 없어졌고 네.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엔데믹 관련된 어쨌든 좀 여행 수요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이제 후면을 48 네. 어쨌든 네. 메가바이트가 메가픽셀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카메라 말씀하시는 예,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서프라이 체인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한국 기업 중에서는 LG 이노텍을 체크해 보면 뭐 일단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만드는 물량들은 일단 소비자가 사갈지 안 사갈지는 좀 모르잖아요. 일단은 깔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네. 사실 유통상에 깔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시면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제일 중요한 시장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테인데 아테에서 중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테 중국이 애플 전체 출하량이 한 20%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이 한 21% 됐는데 요즘 유럽이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미국에서 얼마나 상쇄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유로존이 좀 더 안 좋아서 네. 그래서 결국 삼성도 S22를 보면 울트라가 훨씬 많이 팔렸거든요. 네. 비중 자체가 제일 많이 높아졌습니다. 원래 울트라 비중이 한 30%였는데 S 시리즈 중에서 이번에는 40%까지 될 정도로 108메가를 작년에도 달긴 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카메라의 성능이 좀 더 좋아졌거든요. 삼성도 하이엔드가 더 잘 팔리고 더 팔렸습니다. 있는 거죠. 애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를 들어 대당 탑재량 계산하면 이렇게 5.5에서 예. 더 올라가는 속도가 혹시 거기서 스마트폰 디맨드를 조금 만회하는 시장의 예. 예상보다 좋아지는 혹시 그런 희망은 없을까요? 예, 그런 희망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모바일 디램은 또 다른 품목과 다르게 분기 계약을 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네. 하이엔드급 제품들은 DDR5는 9%밖에 그러니까 안 빠졌고 DDR4가 좀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하이엔드에 대한 그래도 디맨드가 좀 좋다는 걸 거기서도 저희가 암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넘버는 그래서 이때가 이제 2억 6,300만 대가 저는 앞으로도 안 올 바텀이라고 봐요. 코로나 때군요. 코로나 때 네. 매장이 일부 폐쇄된 시점입니다. 스마트폰 매장이.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도 온라인 판매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때 그렇겠죠. 경험하면서. 그래서 네. 이번 2분기에 경험했던 2억 9천만 대가 저는 장기 바닥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디램 입장에서 보면 2분기보다는 덜 나쁠 것 같고요. 음. 그거보다 가파르게 회복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모바일 우리가 이제 디램의 고객사를 보면 일단은 삼성하고 애플 같은 모바일 디램 고객들은 주로 이제 그 재고를 별로 많이 안 가져갑니다. 삼성은 항상 보면 5주 이하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네. 그들은 원래 타이트했던 회사들이고 중국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포, 비보, 샤오미는 한 8주씩 가져가다가 지금 이제 6주 때까지 좀 떨어졌고 근데 지금도 주문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연말에는 한 2, 3주 가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모바일은 저는 생각보다는 바닥은 좀 그러니까 디램 가격 하락은 계속 있겠지만 출하락 면에서는 이제 바닥을 2분기에 하기는 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서버하고 PC고 PC는 아마 지금 분위기상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PC는 비중이 얼마 안 13%죠.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예, 네. 그래서 PC에 대해서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PC는 이제 전체 디램의 13%지만 그 중에서 거의 9에서 10%가 노트북입니다. 네. 데스크탑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노트북을 보면 2020년도 1분기 수준은 저는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3,200만 대. 예, 이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거를 경험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 원격 교육은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 삶 자체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노트북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4천만 대 중반에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요. 1년에 한 1억 몇 천만 1억 한 대까지. 8, 9천만 네. 대는 최소한 갈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아무리 나빠도 내년에 한 13.5억 대는 갈 거고 이제 서버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네.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가정해 보면 내년도 디맨 빅크로스가 한 12에서 13은 나오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어쨌든 디램 익스체인지 이런 데서는 막 8%에 공급 증가율 14% 내년에도 디램 가격 30% 하락. 네. 이거는 좀 노직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서버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뭐 최근에 뭐 오늘도 뭐 엔비디아 AMD 네.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서버 디램이 이번 달에 많이 빠졌어요. 8월 달에. 네. 지난달에 2에서 4% 빠져서 좀 안심하는 분도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서버 디램은 월 계약이다. 네. 그래서 8월 넘버를 봐야 되고 9월 넘버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달 숫자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더 빠진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어제 발표됐는데 한 11%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버 쪽은 지금 이제 뭐 우리 칩메이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가격 깎아줘. 1분기에 깎아달라 했는데 안 깎아줬으니까 이번에는 뭐 좀 시원하게 깎아주는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또 좀 기본적인 요구가 있는 게 DDR5가 DDR4보다 한 60, 70% 비쌉니다. 네. 그러면 DDR4 가격을 미리 깎아놔야지 60, 70% 비싸더라도 DDR5의 가격장이 적은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이 입장을 너무 잘 알죠.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분명히 모바일 PC가 안 좋으니까 서버만 양산하니까 이때 바게닝 파워는 이제 클라우드 회사에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서버 쪽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 트렌드 포스 디램 익스체인지는 내년도에 서버 디램의 디맨드 빅그로스를 10% 봅니다. 되게 낮은 거 되게 아닌가요? 낮죠. 되게 숫자가 좀 이상한데 예, 옛날에 맞습니다. 비하면. 그래서 네. 그 근거를 보면 서버 출하량은 한 3.5%. 뭐 네. 그 부분은 저는 뭐 어느 정도 음. 서버는 사실 출하량보다는 용량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서버 한 대가 보통 500기가를 달고요.
스마트폰 하나가 아까 평균 5기가를 다니까 서버 수요가 스마트폰 수요의 100분의 1이지만 용량은 100배로 더 다르니까 네. 비슷한 시장인 거죠. 근데 이제 서버는 그래서 용량 컨텐트 그로스를 제가 어제 체크해 보니까 디램 익스체인지는 7%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CPU 코어랑 디램 덴서티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미 클라우드 회사들은 고객 칩 메이커들한테 덴서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계산해 보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17에서 18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서버 디램의 내년에 디맨드 빅그로스는 20% 이상 나오는 넘는 거고 거네요. 네. 모바일은 한 11% 나오는 거고 그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서버하고 모바일이 전체 수요의 78% 정도 됩니다. 80%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보면 10% 이상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안 보이니까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디램 가격 빠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나쁜 거는 다 보이는 거죠. 실제로 비관적으로 프로젝션했고 또 삼성 하이닉스 실적이 3분기 또 본격적으로 나빠지고 네. 여기에 디램 가격은 급락한 거 보여주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가면 이제 고객 재고가 얼마나 주느냐.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의미 있게 체크는 안 되는 거고 아마 연말이 되면 모바일 디램 특히 중화권 고객 재고 왜냐하면 제가 중화권을 강조하는 게 중국 기업들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삼성 애플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한 8억대 만들고요. 애플이 연간 한 2억 3천만 대 네. 만들고 삼성이 2억 7천만 네. 대니까 합치면 5억대인데 문제는 이 8억대 만드는 회사들이 디램을 많이 써요. 네. 기술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디램을 뭐 정말 8기가에서 12기가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들이 안 사니까 지금 모바일 업황이 급냉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재고가 처음부터 많이 가져갔던 게 아니고 작년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을 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거의 1년 이상 재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고라는 게 0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시점적으로 보면 연말에서 1월 달에 춘절을 겨냥해서 아마 모바일 발주를 할 거고 이때 서버 DDR5 수요가 있으면 이제 좀 노싱글 하락으로 내년 1분기가 될 거고요. 그게 또 인텔이 또 늦어지면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D가 좀 최근에 좀 좋아지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인텔의 데이터 센터는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업이익률은 50% 나오던 회사가 5%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 회사가 되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인텔은.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그 AMD 같은 경우에는 AMD 그거는 제가 뺐구나.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AMD는 참고로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황은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좀 나왔던 악재인데요. 네. 엔비디아가 보시면 글로벌하게 보면 GPU 시장 점유율이 70%가 좀 넘는데요. 어쨌든 그 엔비디아의 애플리케이션 매출액을 보면 데이터 센터가 이제 게이밍을 앞서 버렸어요. 네. 뭐 게이밍은 최근에 이더리움이든 우리 네. 전문가시니까 GPU 수요가 그것 때문에 좀 줄고 어차피 소비자 PC 수요도 줄었기 때문에 우리 컨슈머 쪽은 좀 줄었는데 반면에 데이터 센터 쪽은 좋았는데 어쨌든 이 작년에 이제 지금까지 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제재는 특정 기업을 골랐어요. 하웨이 아니면 뭐 DJI 뭐 SMIC 이렇게 골랐다면 이번에 제재가 정말 팩트로 연결될지는 봐야 되지만 중국의 AI 굴기를 끝내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그럼 AI라는 게 결국 이제 하이퍼스케일 서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고용량 디램도 들어가지만 하이엔드 CPU랑 그다음에 하이엔드 GPU 우리가 보통 GPGPU라고 하죠. 그 제품의 한 70% 이상을 엔비디아가 공급하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GPU만 못 넣는 게 아니고 서버 디램 고용량도 같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기업들이 좀 더 영향을 받았고 참고로 이제 전 세계 서버 수요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5% 됩니다. 근데 하이퍼 스케일을 그렇게 많이 깔지는 않아요. 걔들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그다음에 이제 틱톡의 모의사인 바이트댄스 정도인데 그래서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이제 GPGPU의 한 10%가 참 중국 향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서버 디램도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안타까운 거고, 그 다음에 AMD도 아마 영향이 있을 건데 AMD는 다행스럽게 이제 중국 비중이 좀 낮아요. GPGPU 기준으로. AMD도 보면 GPU는 좀 실적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AMD 전사는 좋아지는데 GPU는 좀 나빠지고 있어요. 그건 역시 이제 뭐 게이밍 수요랑 뭐 이런 거랑 좀 연동이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수요 안 좋고 실적 나쁘고 디램 가격 연말까지 빠지고 내년 초까지 빠질 수 있는 거 이것들은 주가에 저는 많이 프라이싱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새로운 이벤트가 하나 터졌는데 다만 이제 약간은 저 부분은
그렇게 합리적인 제재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뭐 특정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인권 침해를 하는 기술을 갖고 있거나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센스타임이라는 회사가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 압도적인 회사인데 거기 제재가 들어갔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웨이는 뭐 어쨌든 간에 뭐 기술을 뭐, 네. 뭐 네. 여러 가지로 또 뭐 예전에 GT 제도도 보면 북한에 네. 그런 장비를 통신 장비를 줬다 네. 뭐 그런 이란에 줬다는 거지만 이번 같은 제재는 좀 너무 좀 제가 봐도 네. 약간은 그렇게 합리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 현상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한 10% 정도 서버 D램의 10% 정도는 좀 영향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10%가 아니라 전체 서버들의 10%일 왜냐하면 거다. 네. 그 전 세계 서버 수요의 25%가 중국인데 그 중에서 네. 하이퍼스케일의 MS는 10%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네, 그거는 네. 만약에 저게 맞다면 영향을 좀 받을 거고 어쨌든 저 정도로 이제 제재를 하면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거든요. 아이폰 14도 분위기가. 네. 근데 관련주도 같이 빠지는 게 그러면 중국도 가만히 있겠냐 하는 그런 네. 좀 부담인데 그렇게까지 네. 가면 너무나 저희가 좀 네. 약간은 좀 너무 감정적으로 확대하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봐도 오늘은 이 이슈 터져서 아마 좀 더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수요에서 지금 생긴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간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삼성 하이닉스도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적은 물량을 보내면서 네. 가격 인하된 가격에 적은 물량을 보내면서 좀 인하우스 재고를 늘리면서 좀 예.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근데- 인하우스 재고는 사실은 사람마다 말이 다른데 예. 마이크론은 원래 100일 이상이라고 맨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 치고 네. 근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원래 몇 주 단위였는데 그게 급증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주 단위라 데이터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솔직히 좀 뭐 저희도 뭐 최근에 미팅을 하긴 했는데 대략만이라도 아주 분위기만. 제 생각에 네. 느낌에는 한 4, 5주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4, 5주 정도. 예, 2, 3주의 디램 재고가 10주 얘기하신 분도 있어서. 그거는 아마 한 9월 말 정도, 10월 9월 말에 정도 10주 되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봐야 돼. 그다음에 스페셜 딜로 물건을 풀어요. 네. 빅그로스가 플랫이라는 거는 물건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지난 분기랑 같은 물건이 그렇죠. 나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스페셜 딜 같은 거 해가지고 아까 PC 딜램 같은 경우에도 원래 분기 계약이라서 월 계약이 8월에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다는 거는 네. 스페셜 딜 해가지고 일부 재고 정리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하수 재고가 너무 올라가면 그건 또 부담스럽고 또 삼성전자 특히 우리 무선 사업부인 MX나 이런 쪽은 전통적으로 재고 가져가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가지고 더 재고를 타이트하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어차피 이 3분기, 4분기 시작 안 좋습니다. 솔직히 삼성 하이닉스 안 좋고요. 환율 효과 이상으로 안 좋습니다. 환율 네. 효과로 ASP 오른 거 이상으로 판가가 빠졌기 때문에 아마 환율 효과 크게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걸 시장이 알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사가 이 안 좋은 상황을 작년 연말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를 제외한 나머지 고객사들은 재고를 많이 안 가져갔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쥐어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쥐어짜는 게 끝나는 시점에는 아마 사이클의 나쁜 강도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 네. 시점은 저는 연말 또는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옛날에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보통 반도체 이 메모리의 바닥이 캐시 코스트를 만약에 위협하는 가격이 되면 주식을 거의 네.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 지금 가격이 캐시 코스트보다 높은 건 알겠는데 예, 예. 그래서 이게 캐시 코스트까지 빠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주가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혹시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이제 과거에 이제 캐시 코스트를 우리가 주로 얘기할 때가 PC 디램의 시대 때 주로 네.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옛날 애플리케이션이 생각으로 PC를 아직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심플할 때였어. 그거는 또 캐시 코스트 얘기하면서 또 PC의 본 코스트에 네, 몇 디램의 프로냐, 뭐에, 비중이 예, 10% 예, 넘어가면 그때부터 PC 회사들이 마진이 나빠져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캐시 코스트에 또 물론 모바일 디램 시대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네. 강도는 과거보다 좀 적어졌고요.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부터 그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수요는 기본적으로 디램 시장이 빅 점프를 했습니다. 한 1,000억 불 시장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캐시 코스트를 논할 만한 그 정도의 산업은 아니고 시장 파이는 커졌는데 공급회사는 3개니까 지금은 이제 캐시 코스트의 논쟁은 없고 혹시 지금 사이클이 캐시 코스트를 논할 정도로 나쁜 사이클로 갈 건가로 보는 건 네. 너무 비관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너무 보고. 비관적이다. 예. 그래서 저는 캐시 코스트보다는 지금은 이제 가격 깎아달래시면 깎아줘야 되는데 가점화된 무기로 버틴 거죠. 1분기에. 2분기는 좀 더 버틴 거고. 근데 3분기에 그래 한번 시원하게 깎아주고 4분기도 그래 어느 정도 깎아주고 이제 칩메이커들은 3분기 가격 낙폭보다 4분기 가격 낙폭을
좁히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2, 3% 빠지면 한 10% 내로 빠지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할지는 수요에 달려 있다. 그렇게 보시고 재고를 줄였는데 난 그래도 찝찝해. 재고 들고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요 있을 때만 팔래. 그렇게 또 스탠스를 네. 우리 완제품 회사들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뭐 삼성도 과거보다는 마진이 많이 떨어졌죠. 10% 초반이지만 뭐 애플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진이 5%가 넘는 회사가 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재고가 많이 쌓이면 회사가 망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 침체를 좀 더 길게 보는 그런 중국의 OVX가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재고를 더 적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1조만 네. 가져가. 네. 그렇게 하면 좀 더 사이클이 더 나쁘게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2주 정도에서 이 정도로 줄였으면 너무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근데 그 시기가 이제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장 참여자들이랑 얘기해 보면 제일 걱정하는 게 이번 아이폰 14가 혹시나 안 팔려버리면 네. 아이폰도 안 팔리는데 우리가 뭘 팔겠냐 하면 네. 그때부터는 정말 그래서 저는 아이폰 14의 성과도 지금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당장 뭐 길게 보고 가치 투자자는 삼성 하이닉스 밸류에이션을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모멘텀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로 샀다가 나중에 오고 네.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 입장에서 첫 번째 시금석은 아이폰 14가 잘 팔리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2주 남았는데 그죠? 예. 초도 물량 나가는 거. 예, 네. 그래서 그게 잘 나가면 중화권 회사들도 우리 너무 재고 적게 가져간 거 아니냐? 우리 네. 아이폰이랑은 안 부딪혀도 춘절 때는 그래도 이제 신제품 좀 내보자 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인벤터리 빌드업이 좀 생기는 거고요. 네. 그러면 가격 낙폭이 이제 줄어들겠죠. 거기에 이제 모바일만 있는 게 아니라 서버가 내년에는 이제 서버 디램이 이제 전체 디램에서 출하액 기준으로는 이미 2021년에 서버 디램이 네. 모바일보다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출하량 기준으로 내년이 거의 만납니다. 음. 모바일 디램이 전체의 한 37%, 서버 디램이 한 36%. 그래서 뭐 모바일 디램이 설령 나쁘더라도 이제 서버 디램에 계기가 있으면 되는데 그 계기가 이제 뭐 DDR5가 당연히 네. 될 수 있고요. DDR5는 저희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시대가 안 와서 네. 이제 그 얘기하기가 좀 저도 식상은 되지만 네. 소비 전력이 많이 줄어요. 예. 1.2V에서 1.1V도 줄고 칩 기준으로 그다음에 모듈 기준으로도 PMIC라는 전력 관리 칩이 그 안에 탑재돼서 자체적으로 또 전력 사용량의 효율성을 상당히 제고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DDR5 시대가 정말 내년 1분기에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화권 회사들이 재고 조정이 끝나면 아마 내년 1분기 사이클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칩메이커들은 늦어도 1분기는 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확신하는 분들이 좀 없고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정말 이 산업이 과거보다 더 짧은 사이클로 자꾸 변하니까 네. 사실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는 있는데 근데 주가에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쵸.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쨌든 뭐 사이클이 짧으니까 이 산업의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또 이번에 중국 플랫폼 기업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뭐 AI 굴기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저렇게 차단을 하는 거 보면 더한 일도 하겠다는 생각도 네. 들어요. 그래서 요즘 뭐 저는 큰 걱정은 안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YMTC가 애플에 낸드가 나가는 게 네. 찝찝하다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러는 거보다는 이걸 이 정도 할 정도면 그건 더 쉽게 제재를 네.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특허나 이런 게 자유롭지 않을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또 이번 제재가 당연히 수요 관점에서는 좀 안 좋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경쟁자들에 대한 또 제재가 또 추후에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네.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주가에 또 네. 반대의 영향을 또 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좋을 수밖에 없는 한국에는 거죠, 좀 그거는. 좋을 수밖에 네.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네. 4분기 이후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AMD는 좀 믿음이 저도 있어요. 네. 서버 CPU도 매출이 많이 늘었고 예. 영업이익률도 한 30%대까지 나왔습니다. 적자나던 회사였거든요. 네. 서버 CPU도 네. 그렇고 근데 뭐 이번에는 어쨌든 이 제품은 4분기에 TSMC에서 양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웨이퍼가 네. 들어간 것 같고요. 이제 이 제품이 문제죠, 인텔에. 네. 이 제품이 이제 뭐 내년 2월이라고 하는데 2월에만 나와도 저는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우려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PC CPU는 이제 이렇게 공룡 모양으로 되게 좀
우리 주라기 공원에 자주 나오는 네. 주인공이잖아요. 네. 랩터 레이크가 네. 이거는 이제 DDR5 전용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엘더 레이크는 DDR4, DDR5가 다 적용이 되는데 지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DDR5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DDR4를 많이 달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DDR5 전용 칩이라서 좀 더 기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마 AMD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이젠 7000 네. 시리즈가 DDR5를 지원하는 칩이거든요. 그래서 PC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부 있고 서버에서는 이제 내년 올 4분기부터 1분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 거기다 중화권 고객이 재고가 줄면 뭐 저희가 보더라도 뭐 내년 상반기 가격 하락폭은 되게 완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인되기 전에 주가는 움직일 거니까 어쨌든 뭐 특히 뭐 4분기 특히 3분기 실적이 나오는 4분기 말 그러니까 4분기 초에는 네. 아마 이제 이 상황이 계속 가면 또 가점화됐기 때문에 네.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캐펙스 줄이는 얘기도 할 거고. 네. 이미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론이랑 다 하긴 했거든요. 내년 건 줄이겠다고. 네, 올해 거는 못해도. 삼성이 이제 드라마요? 의미 있게 얘기를 안 하고 드라마. 있기 삼성 때문에 1등이니까. 네, 삼성이 하는 얘기가 좀 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존 캐파만 놓고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지금의 삼성 같은 경우는 또 어쨌든 뭐 EUV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투자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캐파만 놓고 보면 정말 지금의 재고를 가져가서 내년에 파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 칩메이커가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은 있죠. 직접 만들어서 주는 것도 네. 있고 재고를 이제 모아놨다가 그렇죠. 파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모아놔서 팔아서 빚이 나오는 거 빼고 생산해서 빚이 나오는 거를 올해랑 비교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8, 9% 네. 밖에 안 나올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내년에 정말 수요가 12, 3% 나오면 올해 재고 가져가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급락 안 하죠. 네. 그래서 네. 급락은 아마 올 하반기가 피크일 것 같고요. 네. 내년에는 1분기는 좀 완만해지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하여튼 우리 주요 칩메이커들이랑 뭐 오프라인 미팅을 좀 해보니까 수요라는 게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솔직히 뭐 공급은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 네. 수요라는 거는 뭐 경기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뭐 좀 완화되고 그다음에 왜냐면 전자제품이라는 게 저도 뭐 가끔 느끼지만 최근에 저도 뭐 저희 애도 이번에 이제 원격 교육 없어지고 하니까 노트북을 사버리더라고요. 네. 과거에 크롬북으로 예를 들어서 샜다면 뭐 이제 좀 좋은 노트북을 산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전자제품이라는 게 뭐 주택이랑 자동차보다는 좀 구매할 때 고민을 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그런 변화 요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 물론 이제 큰 사이클은 이제 클라우드 회사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이 디램 사이클에 새로운 수요처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당장은 안 나오더라도 좀 변곡점은 좀 내년에 그러니까 시그널은 좀 보일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제품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되게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뭐 나오고 판단하겠다.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M2 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제일 M1보다 훨씬 네. 더 개선된 칩이 들어가고 뭐 당연히 TSMC 5나노에서 양산을 할 거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올레도스라고 해서 어쨌든 픽셀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한 600, 700 ppi라면 픽셀 퍼 어쨌든 네. 인치라고 하면 이거는 4000 pp이거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예전에도 있었죠. 삼성의 팜OS 스마트폰도 있었고 노키아의 커뮤니케이터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전혀 지장을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이팟 터치에 폰 기능은 아이폰부터 그렇죠. 터치를 통해서 우리 경험이 바뀐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제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성격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년에 이 제품 가지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저는 변화 있는 제품이고 여기에는 또 고성능 디램과 그다음에 기본 용량도 디램이 한 16GB 이상 들어가거든요. 오큘리스의 제품이 지금 한 6기가 들어가거든요. 메타의 자회사가. 그래서 이런 계기가 되는 제품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든 로보틱스든 뭐 이런 쪽도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내년에 이제 하드웨어 4.0이 들어간 사이버 트럭이 나올 건데 그때 이제 그런 지금은 LPDDR4를 쓰고 있는데 그게 좀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수요에는 뭐 크게 차지하는 파이는 뭐 거의 아예 안 보이겠지만 그런 계기가 나오는 것도 왜냐하면 디램 산업이 스마트폰, 노트북이 제가 봐도 성숙기 산업이에요. 스마트폰 시장이 역신장 시작한 거는 2018년부터입니다. 노트북은 뭐 2016년부터 역신장을 세게 합니다. 아이패드 나오면서. 그래서 뭐 어떤 계기가 돼서 일시적으로 노트북 수요가 뭐 팬데믹 때 좋았지만 그건 정상은 아닌 거고요.
결국은 이제 머추어드된 이 디바이스에 새로운 소비자 제품이 나와야 되고 그런 신호들이 내년에는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실적에는 영향은 없더라도 밸류에이션에는 조금 영향을 줄 것 같고 그게 다 내년 1분기 뭐 이때 되면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클라우드 회사들한테 이 정말 협상하면서 생기는 이 사이클 따라 지금 DRAM 사이클이 가고 있어서 저희도 뭐 과거보다는 클라우드 회사들에서 실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의 이제 네.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캐펙스는 사실 이게 뭐 구분해서 공개는 안 하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캐펙스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 40%가 클라우드 캐펙스고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한 50에서 60%가 캐펙스입니다. 그래서 캐펙스도 크게 줄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겁주기해서 줄일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경기 침체가 아주 길게 가는 사이클이라면 줄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스탠스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대로 아까 코어 수가 CPU 수가 늘어날 때 디램의 덴서티도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는 내년에 디램의 컨텐트 그로스는 어쨌든 한 20% 정도는 된다는 거 저희가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들은 내년 아마 1분기 되면 조금은 시장에서 조금은 지금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주가는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만약에 말씀하시는 게 맞으면 예. 지금쯤 주식을 열심히 봐야 왜냐면 삼성전자가 그렇죠. 달러로 보면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예.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북밸류를 보니까 물론 제 실적 추정은 저는 사실 올해 연간 이익은 아마 컨센보다 낮습니다. 네. 삼성 하이닉스. 네. 3분기 실적도 더 낮고 근데 네. 내년은 아마 컨센보다 높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내년에 정익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2분기부터 저는 턴하는 걸로 예.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가정하에 삼성전자의 북밸류가 52,400원입니다. 아. 내년에. 그다음 하이닉스는 이제 10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5만5천 원 오면 거의 PBR 뭐 한 배 근처인 그렇죠. 거예요. 사실 네. 내년 기준으로. 네. 근데 지금은 왜 내년을 봐야 되면 이제 올해 넉 달밖에 안 네, 남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9만 원 깨지면 0.9 배가 깨지는 거네요. 0.9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이클도 짧다는데 6개월만 버티면 그것보다 밸류는 업은 될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은 이제 여기에 좀 더 한 세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저는 이제 파운드리 얘기를 사실 뭐 최근에 저도 뭐 ASM에도 다녀왔어요. 왜냐면 어차피 네. EUV 때문에 좀 점검할 것도 있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물론 출장 가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ASML의 EUV 장비를 보면 파운드리 쪽에는 보통 이제 5나노 양산 장비입니다. 보면 월 45,000장 필요할 때 EUV가 10대에서 20대 네. 필요하고요. 디램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장 생산할 때 EUV가 2대에서 10대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그 EUV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나노 양산 장비가 있으니까 3나노가 양산되겠죠. 네. 왜냐면 이 장비가 좀 바뀌거든요. EUV도. 네. 그다음에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3나노 양산 장비를 구매하는 것 같아요. 네. R&D용 좀 먼저 구매했다가.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EUV에 대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너무 비관적인 시각이 많은데 네. 실제로 양산 장비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기준으로 보면 그 5나노 양산 장비가 한 네. 30대 있는데 TSMC도 양산 장비는 그 정도 있거든요. 파운드리 하나 궁금하게 죄송한데 TSMC가 파운드리로 돈을 버는 게 예. 사실은 고난이도 공정이 아니라 저난이도 공정에 돈을 다 벌고 그걸 가지고 고난이도를 더 많이 따와서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던데 그게 전자에 만약에 적용이 되면 전자가 돈을 못 버는 거 아닌가요? 네, 파운드리에서? 뭐 당연히 8인치에서 감가상각이 다 끝나. 네. TSMC는 레거시에서 엄청난 돈을 돈을 많이 벌고 거기서 벌어서 있죠. 투자한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선단 공정에서도 엄청나게 비싸게 벌고 있어요. 네. 5나노가 이미 매출액의 30%인데 네. 5나노가 수율이 65%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너 대안 없잖아. 네. 그러면서 비싸게 자기 분량까지 다 고객한테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선단에서도 TSMC는 영업익률이 뭐 그 평균에 유사하게 평균보다 조금 낮게 나옵니다. 조금 낮나요? 예, 그렇게 저는 많이 낮은 게 파악했고요. 아니고, 네. 삼성도 사실 선단은 사실 뭐 캐펙스에 따른 감가상각비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많이 잡혀 있고 네. 다행히 R&D는 이제 삼성전자 전사적으로 좀 네. 많이 분담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종기원에서 또 많이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TSMC가 폭리를 좀 많이 취하죠. 수율이 나쁜데 5나노 수율이 65%인데 네. 영업익률이 뭐 한 40%에 육박하면 네. 그 선단만 가지고도 네. 그 말은 삼성 입장에서는 그 정도 목표 마진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수율은 삼성도 5나노가 65%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네. 4나노가 55%고
3나노가 이제 40%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내부적으로 파악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하게 안 해줄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TSMC가 선단을 유의하게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자기가 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당히 좀 비싸게 프라이싱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조금은 약간은 좀 하여튼 반대 기운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충분히 벌 수 예, 있다. 예, 그래서 네. 전자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때 얘기한 거지만 2025년에는 인터널 캐시플로우로 캐펙스가 감당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파운드리에서요? 파운드리에서. 그러니까 네. 그러려면 최소한 영업익률이 25에서 30%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 갈지는 좀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삼성 파운드리가 특히 제가 아까 EUV 장비도 얘기 드렸지만 3나노 양산 장비를 먼저 구축을 해서 양산을 하고 있고 또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가 공정이 5개 노드입니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보통 노드를 하면 뭐 2개, 많으면 3개 노드인데 5개라는 거는 고칠 게 엄청 많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2024년에도 아마 양산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뭐 삼성도 2024년까지 3나노 고객, 의미 있는 고객을 확보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많이 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EUV를 제일 적극적으로 쓰는 회사가 사실 삼성전자예요. 디램도 네.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야, 저 멍청한 짓 한다. 네. 뭐 굳이 어떻게 보면 성숙된 공정으로 하면 훨씬 수익성은 좋을 건데 네. TSMC는 7나노에도 EUV를 적용 안 해요. 네. 그냥 DUV에 네. 멀티 패터닝을 하는 거거든요. 멀티플 패터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익성은 훨씬 좋은 거죠. 네. ROE 집중을 더 하게 되고. 네. 근데 삼성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면 당장 수익성이 안 좋더라도 매를 맞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디램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런데 일단 성과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먼저 맞은 매가 이제 약간의 좀 맷집이 생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거래선을 확대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이 뭐 하여튼 뭐 최근에는 좀 파운드리 얘기를 하죠. 근데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적 발표 자료에 그게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어느 시점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삼성 파운드리가 1분기에 했던 얘기는 이제 수주에 대한 얘기를 처음 했죠. 시장에다. 2021년 매출액의 8배의 수주를 5년 수주로 갖고 있다. 그럼 144억 불 곱하기 8을 하면 5년간 수주가 되는 거고요. 그 말은 어느 시점에 가까운 미래에 매출액이 한 25조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했던 얘기, 2025년 되면 인터널 캐시플로우로 캐펙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 힌트는 주는데 그런 얘기를 왜 흘릴까? 억울해서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헐값에 좀 네. 평가받는 거에 대한.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에 증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자신 있을까 얘기한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TSMC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글로벌 펀드들은. 그렇죠. 네, 거기서 정말 삼성의 말이 맞다면 그리고 TSMC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일단 대주주가 자사주입니다. 네. ADR이에요. 그다음에 뭐 대만 투자청이 한 6% 있고 특정 개인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주주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죠. TSM 당연히 그게 맞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일본 기업들도 뭐 특히 대주주가 개인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금융기관이 많은데 결국에 이제 단기 하로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적이 단기에 좋아야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삼성은 실적이 뭐 메모리는 좀 그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파운드리는 좀 길게 보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이 R&D랑 캐펙스를 좀 헤비하게 한 게 이제 성과가 나오는 시점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너희들은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삼성이 좀 소통 결과는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소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어쨌든 사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주하는 정책이 좀 강화될 수 있는 데에 네. 대한 질문도 있고 뭐 의미 있는 M&A를 하냐에 대한 질문들도 네. 좀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봤어요. 최근에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뭐 가능성도 일부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주가는 내년 6개월 뒤에 좀 그런 변화가 있으면 네.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에서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좀 삼성이 그런 면에서는 좀 인내하는데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편하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더 많아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두 분이 워낙에 반도체 전문가들끼리 대화하셔서 저는 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전문가. 듣고 네, 경청하고 네.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그 반도체를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좀 질문을 예. 드리면요. 예. 일단은 실적은 하반기에 나빠질 거라고 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센터장님의 추정치가
컨센서스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연초부터 지금 컨센서스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남아있는 하향 조정 폭이 얼마나 좀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는 이제 연초에 많이 보던 분은 60조 이익 보는 분도 있었죠. 연간 영업이익이요. 예, 네. 연간 영업이 이제 지금은 컨센이 한 53조, 제가 51조 보니까 아마 2조 정도는 더 하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크진 않다 그래도. 예, 네.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연간으로 보니까 네. 분기로 보면 좀 거칠 수는 근데 있습니다. 4분기 이렇게 가면 분기 실적으로는 하향폭이 좀 남아있다고 4분기 저는 10조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아직도 뭐 12조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그 정도 좀 하향이 될 것 같고, 근데 4분기는 또 다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통적으로 4분기에 좀 비용을 많이 쓰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로 물론 우리 성과급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할당은 안보는 하지만 그래도 4분기에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4분기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시장이 다행히. 네. 예, 그거는 그나마 안심인 거고. 내년은 어떤가요? 그래서 내년 내년은 전망. 지금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분은 내년에 이익이 뭐 한 20% 이상 감익으로 보는 분들도 네. 있죠. 예, 양사 모두. 네. 예, 뭐 하이닉스를 좀 더 감익으로 보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작년 4분기부터 디램 가격이 빠졌거든요. 네. 그다음에 4분기에 한 5% 빠졌고, 1분기에 3%, 2분기에 한 2% 빠졌고, 이번 분기에 한 15% 빠지고, 네. 다음 분기에 한 뭐 얼마 빠질지는 가봐야 네. 되고, 그 정도면 대략 한 30% 가까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회사 입장에서도 이 정도 뺐으면 또 자기들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살 때는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DDR5를 또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깎고, 그 다음에 좀, 왜냐면 좀 깎으라 했는데 저항했잖아요. 네. 좀 괘씸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더 거칠게 깎았고, 그리고 납작 엎드렸고, 네. 지금. 그러면서 물건을 안 보내고, 네. 물건을 안 보내서 버티는 거죠. 가격 네. 인하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4분기는 이제 서로 이제 좀 맞았으니까 좀 네. 봐주세요. 네. 그런 거 할고 그래도 좀 더 맞아야 돼 할 수도 있는데 때리는 강도는 좀 약해질 것 같고요. 네. 내년 1분기는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봐도 한 6개월 정도, 6개월도 아니죠, 사실은. 뭐 벌써 9월이에요, 사실 예,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 9월 1일입니다. 예,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나오는 내년 1월 말까지가 아마 좀 주가로는 좀 더 영향이 있겠지만, 근데 조기에 1월 말에 또 보면 1분기 고정 가격 협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춘절이 있어가지고 좀 어쨌든 1월 말에 하니까 그래도 그런 변곡점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한 4개월 좀 인내를 하시고, 다행히 주가가 높을 상황이라면 좀 더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 이미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실적 좋게 본 회사 아무도 없었고, 최근 들어서는 특히 4월부터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도 요즘 미팅하면 고객 재고밖에 질문을 안 해요. 네. 어떤 고객이,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 고객들이 몇 조 있냐, 그리고 어떻게 될 것 같냐 앞으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올 초에 모바일 시장을 좋게 본 중화권 고객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재고 조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높은 재고가 아닌데 여기서 한 번 더 쥐어짜고 있는 과정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하락의 사이클이 연말 이후에는 상당히 좀 완화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애플리케이션별로 지금 재고 말씀하셔서요. 사실 지금 수요가 계속 줄어든 게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노트북 수요 줄고 스마트폰 출하량 줄고 네. 그러면서 서버 수요 줄고 예. 다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예. 이 중에서 뭐가 좀 내년에 좀 좋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서버는 올해도 아직까지는 네. 이제 감소는 없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같은 엔비디아 네.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중국 서버 디램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줄 수는 있는데, 그 비중은 한 전체 서버 디램의 한 10%에서 크지 15% 않고, 네. 사이니까. 그래서 서버는 그래도 올해까지는 괜찮았고, 내년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20% 이상의 이제 그로스는 디맨드 나오네. 비크로스는 나올 네. 것 같고, 서버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이제 결국 이제 노트북은 저는 내년에 나쁘게 봅니다. 네. 어차피 원격 교육은 이제 정말 네. 당분간은 없죠. 우리가 찾기 힘들겠죠. 네. 그러면 이제 모바일인데요. 모바일이 사실은 좀 2018년부터 물량이 줄었거든요. 네. 매년 로싱글 역신장을 하다가 네. 코로나 때 한번 뭐 크게 줄었다가 작년에 네. 회복됐다가 올해 한 번 더 다시, 빠지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3억대를 기록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바텀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몇몇 특히 트렌드 포스 보면 내년에 스마트폰을 또 감소로 보는데 네. 올해 수요를
12.2억대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분기에 3억대밖에 안 되네. 3억.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분도 뭐 12억대 후반 보거든요. 네. 다른 이제 조사 기관에서 네. 물론 조사 기관이 다 맞다는 건 네. 아니지만 뭐 그리고 우리 큰 기업들도 올해 한 13억대 내외는 봅니다. 네. 근데 12억대 보고 여기에 또 감소를 보는 네. 거는 우리 스마트폰 고객은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은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스가 많잖아요.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뭐 커넥션 기준으로는 50억 명 되거든요. 이게 전체 다 스마트폰은 네. 아니고 모바일 네. 피처폰까지 네. 네. 포함해서 그러면 기본적인 수요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 봐서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은 올 2분기가 저는 바닥이고 월로 보면 올 7월이 바닥이라고 봅니다. 7월은 그런 신제품 나오기 전에 네. 대기 수요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버 수요 하나 궁금한 게 최근에 예.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계속 서버 감가상각 기간을 늘리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게 결국은 그럼 내부적으로 투자를 좀 덜 하겠다라는 뜻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서버는 좋다고 하셔서 제가 반대를 한번 여쭤보면은. 예. 근데 뭐 감가상각 기간을 좀 뭐 늘리는 거는 글쎄요. 저도 뭐 그들의 수익성에 클라우드의 수익성에 좀 뭐 좀 개선을 하려고. 근데 그들도 클라우드 수익성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뭐 제가 많이 고민을 안 했어요. 그 부분의 질문은 금방. 근데 어쨌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는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아마존은 자체 이제 프로세서를 직접 개발을 해서 그래서 교체 주기를 좀 왜냐면 서버도 보면 이게 반도체 공장이 똑같은 게 365일 동안 켜져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개 서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3년에서 4년 단위로 교체를 하는데 그렇죠. 그 교체 주기를 조금 늘리려는 의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 한 4년에서 5년은 늘렸나? 그러니까 그게 예, 20몇 감가상각이 프로잖아요. 아니라 참 교체 주기 물어보. 아니, 그러니까 감가상각기를 늘렸으니까 그게 네. 결국 교체 주기를 늘리겠다는 뜻 아니냐? 왜냐하면 그걸 맞춰야 되니까. 그럴 좀. 그렇게 매칭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조금 교체 주기에 대한 고민하는 건 아마존이고 네. 아마존이 이제 자체 프로세서를 개발해서 뭐 보통 서버 CPU는 이제 인텔하고 우리 AMD 거를 쓰는데 네. 근데 이제 아마존도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주 뭐 비중은 얼마 안 됩니다. 그 비중이. 그래서 그 동부분은 좀 봐야 되고 어쨌든 이 서버에 모든 게 이제 몰두돼 있는 이 상황이 합리적이지는 않아요. 수요가 많이 그쪽에 어떻게 보면 디펜던시가 너무 높다는 거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느 시점이 되면 교체 주기는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칩의 효율성을 좀 높인다거나 그다음에 이게 3, 4년 단위로 교체가 아니라 뭐 우리 PC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이렇게 왜냐면 그렇죠. 이거는 껐다 켰다 하거든요. 그렇죠. 네, 서버는 뭐 디스플레이도 없고 네. 이게 계속 켜져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봐도 어느 시점에는 지금보다는 교체 주기는 길어지는 게 아마 클라우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방향을 보고 오겠죠. 네. 아, 우리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니야? 네. 누구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고민을 할 거고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저전력 그다음에 고성능 그리고 사실 그 그림에 있었던 게 결국 이제 뭐 데이터 센터 블랙아웃 사건이 많이 났어요, 사실은. 트래픽을 못 버티면서 CPU, GPU가 못 버티면서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A100에서 H100으로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가 바뀌어요. 제품 명령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피어에서 하퍼로 바뀌고 네. 그래서 GPU가 훨씬 더 고성능 GPU로 바뀌고 우리 인텔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사파이어 래피드가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 거고요. 나오려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CPU, GPU가 성능이 막 올라가면서 DRAM 덴서티까지 같이 네. 높이면서 그다음에 SSD는 이제 PCI 4.0으로 하면서 훨씬 더 빨리 이제 네. 프로세싱 되게 서로 저장 가치가 왔다 갔다 저장돼 있는 트래픽이 왔다 네. 갔다 하는 게 현재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말은 아마 어느 시점에는 할 건데 네.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 아니다. 제품 교체 네. 주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3, 4년은 최소한 3년은 이 신제품 네 가지 품목 신규 CPU, 신규 GPU 새로운 이제 DDR5 네. DRAM 모듈, 그다음에 PCI 4.0 SSD 요 네 개를 갖추면 막강한 제품이거든요. 막강한 서버로 당분간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게 내년 뭐 다 바꾸는 건 아닐 거고 내년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교체 주기랑은 약간 그죠? 훨씬 이게 더 먼저고 그 다음에 길게 보면 당연히 코스트에 대한 뭐 고민들을 하겠죠. 예. 이게 주가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뭐 예. 주변에 이제 증권사의 예. 고객분들이나 상당히 지금 심기가 안 좋으세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알고 맞으면 덜 아프니까 예. 약간 이제 순자산,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지금 일배 언저리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은 어느 정도였고 예.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좀 기다리면 내년에 좋아진다라는 가정하에 예. 어, 뭐 보통 하이닉스는 사실 뭐 PBR 보통 이제 뭐 한 배에서 사면 언제든 뭐 2배까지 가는 적도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은 뭐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으니까. 저점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은 보통 뭐 정말 0.9배에서 1배 사이에서만 형성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왜냐하면 ROE가 많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0.9배에서 1배 사이에서 좀 버티다 보면 어느 시점엔 2배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2배 얘기하면 너무 좀 높아 보이니까 네. 충분히 저는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밸류에이션이 많이 받아요. 항상.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정말 이 사이클이 네. 너무 연동되는 그렇죠. 제품만 있는 거고 삼성은 또 뭐 세트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간에 파운드리도 있고. 바운더리도 네.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보다는 밸류에이션을 그래도 한 보통 15에서 20% 정도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가 한 배면 한 1.2배 정도는 2배. 거래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1.1배니까 둘 다 같이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1.4배에서 5배는 거래되더라고요. 네. 정상적인 사이클로 가면.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네. 평균적으로 보면 1.4배 이탈하면 좀 본격적으로 이제 감매도가 시작됐다 그렇게 보통 보고 하이닉스는 이제 한 배 근처 오면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내년도 기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2023년 BPS입니다. 네. 올해 BPS로는 그거보다 높죠. 네. 2023년 BPS를 지금 적용하는 게 맞냐고 보면 그래도 북밸류는 네. BPS보다는 좀 덜 변덕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도 북을 저는 반영해도 된다고 봐요. 음. 어차피 투자하는 분들이 뭐 올 연말에 팔 거 아니고 네. 내년에 고민하면 내년도 북을 보고 투자하는 게 맞고 그렇게 네. 본다면 52,000원이 한 배고 네. 지배주주 기준으로요.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이제 10만 원이 지배주 기준으로 한 배이기 한 배. 때문에 네. 그 정도 가격대 이하로 빠지거나 아니면 그 가격대 내에 있으면 저는 6개월 안에는 그 이상의 리턴은 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나빠져 봐야 여기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그래도 폭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애플 판매가 일단 아이폰이 좀 잘 팔리기 시작해서 분위기 좀 반전이 한번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들도 야, 우리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제 뭐 샤오미, 오포, 비보 뭐 이런 기업들도 한번 몸을 좀 추스려서 네. 그대로 이제 침몰을 할 수는 없는 게 기업도 항상 모든 기업은 다 고잉 컨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쉬었다고 생각하면 아이폰도 좀 저렇게 하니까 팔리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좋은 카메라 쓰고 그리고 우리는 좀 더 디스플레이 멋지게 해서 네. 그거보다 훨씬 싸게 팔면 팔리겠구나. 그렇게 마인드를 가질 건데 지금은 그냥 재고 관리는 하자. 지금 네. 그 스탠스거든요. 그게 끝나는 시점이 한 연말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내일 주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뭐 장기 전망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시장이 상당히 비관적이다. 근데 뭐 이렇게, 사실은 뭐 삼성 하이닉스는 올 특히 하여튼 올해 내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번 레벨 다운 하고 나서부터 계속 네. 이번 장세에서도 전혀 뭐 의미 있는 반등은 없었고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여전히 좀 전체적으로 모멘텀을 찾고 있는 모멘텀을 탐색하는 과정 같습니다. 예. 네. 요즘 아주 바쁘신 분이실 텐데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또 지표가 좀 좋아지면서 또 좋은 얘기 할 수 있는 날 또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 좀 많이 기다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는 3개월? 어려울 때 나타나겠습니다. 차라리. 네, 어려울 때도 그러면 예.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1부는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